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궁겁쟁제 그리고 부효가 형용을 생하는 사주의 특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61번째 시간으로 궁겁쟁제 사주를 예문을 통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궁겁쟁제는 지난 28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궁겁쟁제의 뜻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 궁겁쟁제는 군겁인 2개 이상의 형용, 즉 일지와 형용은 오행이 같으니까 2개 이상의 형용이라는 것은 일지 하나와 형용 1개 이상 또는 일지 하나와 형용 2개 또는 일지 하나와 형용 3개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형용가 하나의 재를 극하는 것, 즉 2개 이상이 하나의 재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제, 다투듯이 극한다 해서 궁겁쟁제라 합니다. 이렇게 궁겁쟁제가 되면 재가 극을 심하게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재가 극을 받아 결국 깨지게 되니 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형용은 형제, 지인, 경쟁자 등이며 재는 돈, 재물이니 궁겁쟁제가 되면 나와 형용으로 인해 돈, 재물이 심하게 깨지는 것으로 그 결과 재물을 손해보거나 또는 재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고 남자에게 재는 여자 배우자를 의미하니 여자 배우자로 인해 사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주를 보겠습니다. 1979년 양력 1월 12일 인시생 양둔 소한 상원 이국 건명입니다. 무오, 을축, 기묘, 병인. 동천은 일지 3궁, 세지 9궁, 월지 시지 8궁, 중궁입니다. 그 집안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보면 먼저 중궁 7화 부요는 그 생극할 곳이 일지 10토 진생처와 또 월시지 5토 형요 가생처가 있으니 그 진가원칙에 따라 일지 10토를 생합니다. 즉 진생과 가생 중 진가원칙은 진생처를 생하게 되니 중궁 7화 부요는 진가원칙에 따라 그 일지 10토를 생합니다. 근데 이 경우 그 예외원칙을 포함한 중궁 7화의 그 생극관계를 보면 중궁 7화는 그 월시지 그 5구와 천지반 3살이 됩니다. 그 홍국수는 진가원칙과 예외원칙이 동시에 작용하면 예외원칙으로 움직이니 그 중궁 7화의 실세는 진가원칙보다는 예외원칙에 따라 일지 10토를 생하지 않고 월시지 5토를 생하여 천지반 3살이 됩니다. 이렇게 진가원칙에 따라 일지를 생해야 하는 부요가 3살과 같은 예외원칙 등으로 형요를 생하게 되면 그 부요는 그 의미가 부모나 윗사람의 혜택 또는 재산, 문서에 관련된 일, 이권 등을 의미하는데 이 명극과 같이 일지를 생해야 하는 부요가 형요를 생하게 되면 즉 진가원칙으로는 중궁 7화 부요가 그 일지 10토를 생해야 하는데 이 진가원칙보다는 예외원칙이 우선하니 결과적으로 중궁 7화는 5토 형요를 생하면서 천지반 3살이 되는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부모나 윗사람의 혜택, 재산, 이권 등 부요에 관련된 것들을 형요에 해당하는 형제나 친구, 경쟁자 등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거나 또는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즉 나를 생해야 될 것이 나를 생해야 할 부요가 그 형요를 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명국은 그 장남인 형이 있고 또 본인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형과 차별 대우를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 부모님이 평소 생각이 장남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 형은 공부만 하라고 하고 본인은 집안 농사일을 많이 시켰으며 또 커서는 그 부모님 재산 중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을 결과적으로 형이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진가원칙으로는 일지를 생해야 하는 중궁 7화 부요가 예의 원칙인 천지반 삼살이 되어 형요를 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지 육수 제효는 생각할 곳이 중궁 7화 부요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7화를 극하여 재극인을 합니다. 이 홍국수는 상호간에 충국이 되면 해당하는 육신이나 육친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그 가충효와 또는 가극효, 또 피충효와 피극효 간에 서로 그 해당하는 육신이나 육친 간이 서로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남자의 경우 재극인이 되면 재에 해당되는 육신은 돈, 여자, 부인인데 그런 돈, 여자, 부인으로 인해 부요에 해당하는 육신인 부모, 윗사람, 재산, 부동산, 문서, 매매, 계약, 이권 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을 보면 재요인 부인과 부요인 부모님이 서로 극하는 것이니까 서로 싸우는 격이니 부인과 부모님과의 사이가 나쁘게 되거나 또는 재요인 돈과 부요인 재산, 문서가 서로 극하면서 싸우는 격이니 돈으로 재산, 부동산 등을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경우는 주식이나 투자 등 재테크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지 10토와 월시지 5토 형요는 생각할 것이 그 집안에서 사구금 소녀는 동하지 않고 세지 육수 제요만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일지 10토는 세지 육수를 진극하고 또 월시지 5토는 세지 육수를 가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녀가 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지와 형요가 동시에 제요를 극하게 되면은 궁겁정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일지는 10토 하나가 있고 또 5토는 월지와 시지를 동시에 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지 하나, 월지 하나, 시지 하나, 즉 세 개의 형요가 동시에 그 세지 육수 하나의 재를 극하는 궁겁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궁겁정제가 되면 재가 결과적으로 깨지게 되는데 이러면 남자의 경우 궁겁정제가 되면 재에 해당하는 돈, 여자, 부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명국은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부인과 성격 등 여러 가지 마찰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사주입니다. 이 두 개의 사주를 유심히 보면은 똑같은 점은 중궁이 8, 9로 원진국이라는 거고 동처도 8궁, 1궁, 6궁이동에 서로 동처가 같습니다. 차이점은 왼쪽 사주는 일지가 1궁, 9금이라는 거고 오른쪽 사주는 일지가 6궁, 4금이고 물론 그 사간인
세간, 월간, 일간, 시간, 또 사지인, 세지, 월지, 시지의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 그 두 사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의 사주는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 지금까지 부부 사이가 원만하니 잘 지내고 있는 사주가 되고, 하나의 사주는 연애해서 결혼은 했으나 결혼하고 나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또 직업상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게 돼요. 결과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부인에게 남자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은 사주입니다. 그 어느 쪽 사주가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어느 쪽 사주가 부부 사이가 좀 문제가 생기는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그 본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61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